허프포스트 코리아의 백승호 에디터입니다. 제가 1부에서는 이제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내가 돈을 돌려받거나 혹은 토해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그럼 2부에서는 진짜 본론,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항목 중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영상을 멈춰주시고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만약에 자신이 나이가 어리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닌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를 무려 9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네, 모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법에 정해져 있는데 보건업, 금융업, 교육업 등 사실 웬만한 중소기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도 자기 회사가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회사에 물어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건데요. 우리 회사는 안 되는데 외국계 그런데 이걸 신청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법정 나이, 만 나이죠? 15세 이상 34세 미만입니다. 34세면은 청년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만약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군복무 기간이 있잖아요. 군대 2년 갔다 왔다. 그러면은 34세 플러스 2년 해서 36살까지 해당이 되니까요. 자신의 군복무 기간까지 꼭 체크를 해가지고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5년이 지나면 안 되고요. 우리 아빠나 우리 친척이 이 중소기업 사장이다. 그래도 이제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득세의 90%까지 감면이 되고 최대 150만 원까지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하면은 소득세가 거의 감면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보통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은 신청 서류가 나오고, 그리고 어지간한 회사에서는 신청 서류가 구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 회계 담당자가 먼저 이제 이 부분을 알아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부분 중에 이 소득세 감면이 가장 큰 부분이니까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 네, 이 월세 세액공제는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내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초년생들 월세살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서울 사시는 분들 기준으로 한 달에 월세를 50만 원만 내도 1년에 600만 원입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 다행히 나라에서는 이제 사회초년생을 배려해준다는 차원에서 이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네, 물론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조건이 좀 있습니다. 연간 총 소득이 7천만 원 이내이면서 85제곱미터 이하에 거주하는 월세 생활자들, 이분들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85m제곱은 평수로 따지면 32평형 정도가 됩니다. 아까 제가 월세 50만 원 내면은 연간 600만 원을 낸다고 했죠. 이 중에서 60만 원, 10%가 환급됩니다. 그런데 혜택이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가 늘어났죠. 생각보다 큰 돈이 환급되니까 이 부분도 꼭 잊지 말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돈이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항목이라는 건데요. 월세의 10% 내지 12%. 만약에 내가 월세를 600만 원 냈다고 하면은 60만 원 내지는 72만 원이 내가 낸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사회초년생의 급여 수준을 고려했을 때 60만 원 내지 72만 원을 이제 공제를 해준다고 하면은 어쩌면 전액 다 이 월세 세액 공제로 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부동산 계약서와 월세를 자동이체한 자동이체 증명서, 이 두 가지만 회사에 따로 제출하시면은 세액공제가 신청됩니다. 잠깐, 만약에 나는 전세에 산다, 이런 분들도 혜택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85m제곱 이 규모 이하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들이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의 40%. 아쉽게도 이 부분은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입니다. 이 부분도 큰 혜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전세대금 원리금 납부는 대부분 은행에서 잡히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기부금, 헌금, 후원금, 노동조합 회비. 기부금이나 후원금, 헌금 같은 것들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시다 하면은 내가 어디 내는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연초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받아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할 때 꼭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교회나 사찰에서도 헌금을 내면은 이런 영수증을 발급을 해주고요. 일부 환급되니까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밖에도 국세청에서 잘 잡히지 않는 항목들,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입니다.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니까요. 이 항목도 꼭 잊지 말고 체크해 주시고요. 중고생 자녀들 교복 구입 비용도 연간 50만 원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없이 처리된 신생아의 의료비, 자녀 또는 형제 자매의 해외 교육비, 작년에 성인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취업 전 아동의 학원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네, 이 항목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잘 조회되지 않은 항목들이니까요. 해당되는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꼭 체크하시고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의 문화생활을 즐기는 여러분께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 공연 및 티켓 구입비, 문화생활을 하는데 쓰는 돈의 3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공연을 가도 소득공제가 되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꿀팁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여기에 구독 버튼,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허프포스트 코리아의 백승호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